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2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개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제2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공식 보고할 예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사,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 협상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청와대 주도 개헌안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헌이 빠져 있습니다. 지난 촛불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갖추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은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개헌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무리 나쁜 대통령도 임기 5년이 지나면 끝난다는 기대와 안도감으로 현행 대통령제를 용인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8년으로 오히려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개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헌안을 도출해 가는 과정, 그 자체가 국민적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은 이 같은 국민적, 절차적 정당성을 얻어가는 과정이 모두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난 87년 개헌만 하더라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여야가 모여 직선제라는 공통의 시대적 과제에 합의해서 가능했습니다. 야당과 합의 없이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것은 시대 과제와 국민 요구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셋째, 국회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합의한 개헌안이 아닙니다. 여당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청와대가 발의를 주도한다면 여당을 청와대 거수기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며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 방식 그 자체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학계의 거두인 최장집 교수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제왕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구조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 이 말의 의미를 문재인 대통령은 잘 음미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공약해놓고 지금은 입장을 바꿨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자유한국당에게서 보고 싶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이 5.18 민주화운동 명예훼손과 관련해 전두환 씨에게 지난달부터 2차례나 소환을 통보했으나 전 씨가 불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두환 씨는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됐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면서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검찰은 전 씨를 당장 강제 소환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5.18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동안 철저히 은폐되고 왜곡되고 폄훼된 5.18의 진실을 역사 앞에 드러내고 전두환 씨를 비롯한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세력을 낱낱이 찾아내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제 헌정투기에 참여했었습니다. 어제 또 느낀 것은 대한민국에 양당만 존재하는구나. 다양한 의견은 도대체 어디에도 참여할 수가 없구나.
그 거대 양당,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횡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청년과 여성을 정치권에 많이 진출시키자고 헛된 공약을 하면서 실제로 청년과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지원책인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자 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필두로 해서 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통령께서 분명 헌법 128조에 따르면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자 한다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개헌을 하자고 하는 그 목적이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 특히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가 선보인 22개 개헌안 쟁점 어디에도 대통령 권력 축소와 관련된 항목은 없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 제적 3분의 1을 얻어야 통과될 수 있는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 되지도 않을 일을 벌려서 정치적 대결 구도를 만들고 발목 잡는 야당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책임을 떠넘기려는 지방선거 전략, 당장 포기해야 합니다. 어제 5당 공동주최로 GM사태 특별대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홍영표 의원, 한국당 정유섭, 바른당의 저, 민평당의 정동영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정부 여당의 홍영표 의원은 현재 상태에서 미 본사만 배부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참석하셨던 민평당의 대표인 조배숙 대표는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로 한 자구책은 용납되지 않는다. 정동영 의원실에서 준비하신 발제자 김재록 인베스트 글로벌 회장, 이분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실사가 필요하다. 실질적 자구책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은 동의할 수 없다. 정확한 실사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회찬 의원께서도 실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거기에 참석한 박주현 의원은 심지어는 민주평화당으로 소개받고 군산 배제하면서 부평 창원 지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뜻을 함께 하는데 왜 군산 공장이 폐쇄되어야 했는지, 왜 한국 GM이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자본 잠식이 돼서 파산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국정조사에는 동참하지 않는 코미디가 연출되었습니다. 국익과 국민을 위한다면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 GM은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부평 창원을 외투 지역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외투 지역이 되면 법인세 5년간 전액 감면하고 추가 2년간 50%를 덜 내도 되고요. 지방세도 최대 15년간 일정 부분 감면이 됩니다. 외투 지정 요건에도 충족치 않는 상황인데 특혜입니다. 90만 대 생산 라인을 50만 대로 줄이면서도 마치 시혜를 베푼다고 얘기하는 한국 GM이 특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간 있었던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에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외투 지역 지정제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정부는 그것을 손보겠다고 해서 탈피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자꾸 끌려다니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 조만간 화약이 터지는 형태로 드러날 것이다. 사회이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 사회이사의 달콤한 유혹, 또 방만한 경영, 또 감시 의무를 태만하게 한 것에 대해서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GM의 사회이사 19명 중 사회이사 감사 포함해서입니다. 산업은행 출신이 9명이나 해당됩니다. 한국 GM에 대한 감사 관리가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관리 감시 업무를 열심히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면적인 산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것은,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산은의 답변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지만 감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은 다분히 감성적인 이야기다. 정말 북한 핵폐기에 사용되는 CVID 룰이 산은에 적용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 표는 지난 10년간 한국 GM에 채용된 산업은행 출신 사회이사입니다. 또 그 외에 오늘 보도되었습니다만 20대 그룹 사회이사 40%가 권력의 병풍이었습니다. 187명 중 74명이 정부기관 출신입니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총리 장차관 출신이 18명으로 최다고, 판검사 출신 13명으로 2등, 국세청 출신 11명으로 3위, 기재부 9명, 금감원 7명, 공정위 5명, 거기에 또 롯데가 14명을 차지합니다. 또한 친문 인사들, 금융권 사회이사의 속속들이 명단을 올렸습니다. KB지주의 선우석호, 정구환, 하나지주의 박시환 선임 예정, 신한 박병대, IBK 김정훈이 추천됐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이사는 경영진뿐만 아니라 정부나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사회이사는 무엇보다도 주주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배경의 인물이 선임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최응식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채용 비리 연루 여부를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발빠른 사퇴를 한 것입니다. 금융권의 채용 비리를 조사하던 중에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금융에서 인사 채용 비리를 조사당하는 와중에 반격을 가한 것이라는 설도 나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정무위 차원에서도 들여다볼 것이고, 이런 인사 채용 비리 문제는 이번에 뿌리를 뽑는 그런 메스를 정부에서 스스로 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를 앞둔 요즘 정치인들의 방송 출연이 많아서 그걸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둔 시점에 정치인들의 방송 출연이 급증하고 있고, 출연하는 정치인들 중에는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를 표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정치인의 방송 출연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선거를 염두에 둔 홍보 또는 방송사 권력의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당연히 제기됩니다. 정치권에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를 가지고 매 정권마다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만 다가오면 정치권 스스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들도 민감한 시기에 유력 정치인 방송 출연을 통해 유력 정치인 또는 특정 정당 봐주기 등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다른 의도가 형성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정치인 방송 출연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정성 문제입니다. 최근 방송 출연한 정치인의 대부분은 거대 정당 소속의 출마 예정자들입니다. 이분들의 방송 출연이 불가피하다면 소수 정당 소속의 출마 예정자들에게도 공평하게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정 정당의 유력 정치인에게만 방송 출연이 보장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방송 공정성의 심각한 훼손입니다. 둘째로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최근 활발히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이거나 경기도지사 출마 예정자로서 수도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치인입니다.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 간의 방송 출연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이 방송사의 공적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송에 힘을 가진 정당의 도구가 되지 않고 중앙을 편애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방송사들은 스스로를 점검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방송 출연 정책,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재검증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느껴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반갑지 않은 미세먼지도 함께 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미세먼지를 육아, 출산, 부동산, 물가보다 더 걱정하고 있다는 빅데이터 조사 결과가 얼마 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함께 언급된 연관어로 아이가 1위, 아기가 2위였습니다. 국민들께서 미세먼지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우려하고 계신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초중 고교 등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된 교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64.8%, 60.4%이며 초등학교 33.6%, 중학교 18.4%, 고등학교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작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의 이용 및 활동 공간에 공기 정화장치 설치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보육과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정부 지원은 더디기만 합니다. 정부 지원이 결정됐다면 미적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미세먼지 공기 정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의 조기 시행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권력형 성폭행을 폭로했던 김지은 씨가 더 이상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막대한 권력을 가진 가해자로부터 국민들이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방송에 나와서 호소를 했던 김지은 씨가 이제는 국민들에게 본인에게 가해를 하는 당사자가 되어 주지 말라. 그리고 그런 다른 가해를 하는 다른 국민들로부터 본인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다시 재차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사표현 있을 수 있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직적인 미투 피해자에 대한 음해성 댓글 확대 재생산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미투 지원단에서는 경찰과 검찰에 이런 피해자의 인격살인 댓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경찰과 검찰이 얼마나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상욱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금감원장의 채용비리 의혹, 또 GM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최응식 금융감독원장이 전격 사임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원장은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일 때 신고 아들의 특혜 채용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채용 청탁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일 뿐 아니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감원의 신뢰를 바닥에 추락시키는 일입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는 청년들을 배신하고 또 한 번 좌절시키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는 그저 듣기 좋은 말뿐인 것이었습니까?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해명도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의혹만 더욱 무성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민간금융사의 진흙탕 싸움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금융당국의 수장을 둘러싼 채용비리 의혹에 금융시장의 혼란까지 불러일으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랴부랴 어제 청와대가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셀프 조사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금감원은 비리 의혹을 가려낼 자료를 피감기관인 하나금융 측에 요구하며 조사의 공정성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권 채용 비리 검사 결과 5개 은행 22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을 채용 비리라고 하였습니다. 금감원이 신뢰를 되찾으려면 최 원장의 채용 비리 의혹을 검찰 수사로 밝혀내기 바랍니다. 산업은행이 어제 한국GM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실사가 이루어질지 우려가 앞섭니다. 한국GM은 지난 2016년 4월 산업은행의 경영진단 컨설팅 실시를 거부했고 2017년 3월 주주감사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감사 중단에 이르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런 한국GM이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협조할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만기 도래 차입금 연장, 막대한 혈세 지원 등의 한국GM 측 요구를 들어준다 한들 한국GM 회생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또 다른 먹튀가 벌어지지 않을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미래당이 주도해 지난 8일 한국GM 관련 국정조사 요구를 제출했습니다. 한국GM의 파산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국익을 지키고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방탄국회 운운하며 정치 공세만 촉발시키더니 결국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무산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량 실직과 파탄에 직면한 지역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국익을 지킬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따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호도하지 말고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한국GM 국정조사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세먼지 정부 정책이 허위 과장 광고였다. 그래서 미세먼지 역효과가 났다라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중단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노후 화력발전소 5기 가동 중단을 했고 3월부터 6월까지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가 813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 근데 이게 허위 가장 광고였다는 겁니다. 정부가 뭘 은폐를 했냐면 5기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면 대체 발전되는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대체 발전되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고의로 계산을 안 한 겁니다. 이게 고의밖에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순수 미세먼지 배출은 가동 중단하는 해서 절감되는 미세먼지 빼기 대체 발전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해야 이 저감 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대체 발전으로 나오는 미세먼지는 제로로 계산해 버린 거예요. 이거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해서 제가 올해 대체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자료는 못 구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6월까지 지나봐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은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작년 자료를 구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더 충격적인 자료를 얻었습니다. 대체 발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기당 평균 미세먼지가 더 많더라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작년에 요 위에 노란색이 가동 중단된 화력발전소 그리고 요 제일 끝에가
그 기당 배출된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색이 대체 발전된 건데요. 대체 발전된 발전소에서 배출된 미세먼지 수치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가동 중단된 것은 최소 10에서 최대 24까지입니다. 근데 대체 발전된 것은 최소 25에서 최대 40입니다. 기당 평균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이 오히려 미세먼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심하다. 왜 더 심하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가동 중단된 5기 화력발전소는 작년에 가동 중단된 것입니다. 근데 무슨 조치가 있었냐? 이 노후발전소도 배출시설 개선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배출시설을 여과 기능을 더 높여서 작년 말에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중단되고 올해도 중단된 이 시설들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43%가 줄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는 더 심할 거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마 올해도 대체 발전이 거의 똑같은 발전소가 대체 발전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건 상대적으로 덜 노후된 거기 때문에 배출시설 개선을 안 해서 작년하고 똑같은 배출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면 가동 중단된 거는 배출 개선 조치에서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더 악화 수치는 더 높은 겁니다. 물론 6월까지 봐야겠지만 그래서 이 정부 정책이 실패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오래된 것일수록 미세먼지 배출 농도가 높다라는 이 잘못된 전제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오래됐지만은 배출 시설을 계속 개선하기 때문에 오래된 것이 미세먼지는 더 작은 것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가동 중단되는 화력발전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단지 노후 오래된 걸 기준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미세먼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이 완전히 잘못 끼운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정책 당장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실제로 많이 배출하는 걸 기준을 완전히 바꿔서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정책을 재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예. 아까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사회이사 관련된 내용 중에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롯데가 14명이다라고 말씀드린 그 14명은 롯데가 공시한 사회이사 후보가 21명인데 절반이 넘는 14명이 권력기관 출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